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전국에 봄비답지 않게 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비가 많이 내리고 또 제주도에는 비 그리고 돌풍까지 이어지면서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라고 하네요. 바람이 불어서 날씨도 꽤 많이 쌀쌀하니까요. 오후에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조금 따뜻하게 챙기시고 또 비 피해도 없도록 시설물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눌 텐데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또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내리는 봄비만큼 시원하게 또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목요일 2시에 찾아뵙는 이윤환입니다. 자, 어쨌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밖에 비는 내리지만 오히려 집안에서 뭔가를 조금 속 시원하게 부동산에 관련된 해결을 짓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전화 주셔서 속 시원하게 부동산에 대한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해야지 다른 사람 하는 거 먼저 좀 봐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요. 고민되신다면 지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전화, 문자로 고민 열심히 또 성심성의껏 다루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그리고 특히나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는 한강변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무료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자, 어쨌든 뭐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오늘 비를 계기로 아마 벚꽃은 좀 많이 이렇게 지고 할 텐데 어쨌든 이 날씨가 좋은 만큼 여러분 활동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보다 세미나에 오셔서 여러분들 건강 생각하셔서 발걸음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세미나에 오셔서 또 얻어가는 효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지금 세미나에 대한 좋은 피드백이 나오는 거는 그래요.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질문하고 할 수 있는 내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세미나를 통해서 무조건 다 말끔하게 해소하고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요.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귀하게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봄비가 그치고 주말에는 2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제 날이 정말 많이 따뜻해질 텐데 다음 주에 뭔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세미나에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4월 15일 수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요즘 정말 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상한액이 6억으로 묶였고요. 또 25억 이상 되는 집을 살 때는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23억 이상이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자, 이렇게 주담대 한도의 제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윤환 대표와 함께 살펴볼게요. 전해주시죠. 자, 이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수요에 대한 부분의 규제입니다. 사는 데 있어서 뭐 거의 현금으로 다 이렇게 움직인다. 예를 들면 이 대출만큼 이 지렛대 역할을 크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인데 여기하고 맞물려서 이제 공급에 대한 규제가 결국은 또 5월 9일 이후로 양도세 중과를 할 경우에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자들에 대한 규제, 공급에 대한 규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결국은 수요에 대한 현상 이상으로 공급의 현상,
규제에 대한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뭐 대출에 의해서 뭐 정말 그 집을 사는 게 조금 불편하고 좀 불리하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급량이 없었을 때 문제점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5월 10일 이후로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궁금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수요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조금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5월 10일 이후의 그 규제, 공급 규제라는 부분이 생긴 규제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이제 이 양도세 중과를 하면은 안 팔려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 물건은 없는 부분인 건데 그거에 따른 가격 상승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4월 같은 경우가 오히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집을 매수하는 수요자들의 좀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도 누르고 있고 그러니까 대출 규제 정책으로 수요는 눌렸지만 또 공급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빨리 서둘러서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렸는데요. 선택하시기 전에 계약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도 도움 드릴 거고요. 이런 이야기 좀 얼굴 보고 자세히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투자 이야기 외에도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 이야기도 좀 들어주실 겁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자, 그래요. 뭐 지금부터는 또 이제 많은 시청자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방송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에 오셔서 여러분 고민 상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내용 자체가 한강변 소액 투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강변 한다면 이제 대세겠죠. 향후에 뭐 지금 강남권도 마찬가지 한강하고 접해 있느냐 한강하고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점점 벌어져 있는 것처럼 꼭 강남, 강북을 논한 게 아니라요. 이제는 한강이 주도적인 아파트 시세를 관장하는 시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소액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좀 내용을 말씀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좀 들어보시면 재미를 떠나서 굉장히 좀 확 와닿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강변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고민 이야기 얼굴 보면서 좀 나눠보고 싶으셨던 분들 나가고 있는 번호로 신청 주세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고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올 가을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네. 아들의 직장은 강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예비 며느리는 상동역 인근이에요. 네. 직장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 제가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해서 네. 이제 입주 예정인데, 네. 제가 7호선 라인의 아파트를 좀 보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용마산 역세권에 있는 네. 쌍용 더 플래티늄 용마산 24평하고 네. 그다음에 용마산 하늘채 34평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을까 고민이고 네. 아니면 자양동이 지금 요즘에 조금 핫해서 재개발 재개발 구역 빌라를 매입할 수도 있는데 개발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좀 선택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네. 좀 알겠습니다. 네. 정말 큰 행사 이제 아드님의 결혼을 네. 가을에 앞두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그런데 좋은 일인데 또 걱정이 앞서는 게 이 내 집 네, 마련과 네. 관련된 부분이죠. 말씀 네, 주신 네. 게 이 10억의 여유 자금으로 강남과 네. 상봉역 직장을 좀 가지다 보니 7호선 라인으로 보셨고 그쵸, 용마산 네. 근처에 쌍용 더 플래티늄 용마산 그리고 용마산 네. 하늘채 아파트 두 개를 네, 비교하면서 그래도 네. 또 투자 가치에 조금 무게를 실른다면 자양동 빌라는 어떨까까지 네, 말씀 네. 주셨거든요.
네. 자, 하나하나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뭐 아드님이 결혼을 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드님 직장은 이제 강남이고 네. 예비 며느리가 이제 상봉역 근처라고 네, 네.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접점을 찾다 보니까 7호선 라인 쪽에 네. 용마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두 채 중에서 어떤 게 낫냐? 네. 만약 네. 그렇게 않다면은 자양동에 뭐 재개발되는 빌라를 네, 매입하는 네. 것도 어떠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그래요. 신혼 해서 이제 그야말로 첫 내 집 마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분명 아까 지금 우선 용마산역 근처로 가볼게요. 네. 자, 뭐 괜찮은 게 이 용마산역 하고 아주 초역세권이죠. 그래서 쌍용 네. 더 플래티늄 용마산하고 용마산 하늘채 아파트예요. 네. 자, 이제 둘은 길 하나 차이이긴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쌍용 더 플래티늄 용마산은 2020년에 입주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용마산 하늘채 아파트는 2015년에 입주했어요. 네, 네. 일단은 네, 좀 네. 신축이라는 부분, 둘 다 이제 세대수는 한 250세대 정도 되니까, 네, 네. 자, 그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네. 둘 중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역색 이게 그 5가지 아파트를 구분하는 네. 오세권이라고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네. 역세권과 학세권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철역과 얼마나 가깝냐, 그리고 학군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라는 네, 네.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뷰세권도 따지고, 그 다음에 공세권, 숲세권도 따지고요. 그 다음에 병세권도 따져요. 그럼 뭐냐면 네. 뷰 한강 조망이 되냐 안 되느냐, 네. 그리고 공원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네, 네. 병원이 큰 병원이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5가지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시세를 가늠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순서를 이렇게 두니까 어때요? 일단은 역세권과 학세권은 가장 중요한 쌍두마차예요. 네. 자, 그 다음이 제가 이제 뷰세권부터 공세권, 병세권이라고 했는데 병세권, 네, 네. 여기서 보면 용마산 하늘채 아파트 같은 경우가 네. 일단은 공세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용마산 용마 폭포공원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쌍용 더 플래티늄 용마산은 네.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가 네, 굉장히 네. 지금 도보로 가까이 있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 역세권과 학세권이 가장 중요한데 학세권에 대한 내용만 생각을 해본다면 네. 둘 중에 많은 분들이 우선 전세로 살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또 추격 매수가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의 생각에서 네. 10분에 예를 네. 들어서 한 7에서 8분은 네. 어떤 걸 우선하냐라고 한다면 이대로 우선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역세권인데 학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선해서 평가를 하더라라는 부분이 더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 논리상 수요자들이 더 많이 내 집을 선택하는 걸 내가 갖고 있어야 가격이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물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엄격하게 이게 가격이 확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도 네. 당연히 인기 있고 좋은 건 맞는데 굳이 지금 아파트를 2개 중에 고른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 쌍용도 플래티늄 용마산이 신축이기도 하고 좀 약세권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네, 유리한 네. 고지에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 근데 네. 네. 자, 큰 틀에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여기는 중랑구 면목동이에요. 네. 자, 이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서울로 왔어. 그래서 서울에서 어딜 근거지로 해서 생활을 하게 돼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이제 아기 낳고 또 뭐 자녀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 동네에서 머물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첫 네. 발을 어디에 디디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발에 대한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광진구 자양동이 좋아. 그리고 여기는 중랑구 면목동이야. 근데 이제 지역을 떠난 종목이라는 부분으로
따진다 그러면 얘는 아파트야, 얘는 빌라야,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혼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도 지역이지만 어차피 생활 공간으로 따졌을 때 아파트가 훨씬 월등히 주거 환경이 좋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파트를 선호할 법 하나. 네. 아까 얘기대로 한 번 발을 내딘 내 지역이 계속해서 가더라라고 한다면 네. 여기 지금 지역적인 부분에서 광진구 자양동을 예시로 든다라고 한다면 네. 이게 그냥 빌라로만 계속 머물게 된다면은 아쉬움이 네. 있겠죠. 하지만 네, 그쵸. 지금 이제 개발을 네. 네. 겨냥하고 그러고 나서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얘도 현재는 빌라 하지만 미래 가치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네. 재개발이 좀 빨리 돼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정도 안에 입주까지 가능할 정도로 속도전이에요. 굉장히 빨리 네, 진행이 네. 되는데 네. 만약에 7년에서 8년을 두고 네. 그 후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보면은 용마산역 근처에 당시 7, 8년 동안은 내가 아파트에 거주했어. 그거는 좋을 수 있어. 하지만 7, 8년 이후의 모습은 여기서는 이제 새 아파트가 됐고 아파트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높아져요. 상대가 안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네. 이게 10억이라고 하지만 네, 이쪽 네. 자양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세 단위 자체가 뭐 27, 8억 뭐 단지 규모에 따라 또 한강 조망되고 안 되는 규모에 따라 30억도 넘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게 또 약간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그렇게 따진다고 네, 그러면 네. 먼 미래 가치,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 예를 들어서 뭐 한남 뉴타운처럼 뭐 30년 가까이, 25년, 30년 가까이 돼야 재개발돼서 아파트에 입성하더라라는 부분이 아니고 네. 모아타운 거층이 사업이 빨리 돼서 7, 8년 후에 대한 모습만 생각한다면 네. 아마도 당장 7, 8년 동안 거주했던 그 아파트에 대해서 후회를 할 수 있다. 7, 8년 후에는. 이해되시겠죠? 네, 네.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그래서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 좀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네, 네. 이렇게 사업이 진행하면은요 결국은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이 프리미엄은 네. 재개발 현장에서 이 피가 형성되는 과정은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그 빌라 시세가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빌라 시세로 이제 움직여요. 그러다가 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피가 붙겠죠. 근데 피가 붙어 얼마 정도까지 피가 붙냐라고 하면 이렇게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대략에서 프리미엄이 15에서 20억은 충분히 올라가요. 그럼 입주 단계까지 거의 20억이 됐다. 그러면 7, 8년 동안 내가 잘 살다가 네. 일로 넘어가요. 그러면 사실 피가 20억이라고 한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죠. 좀 매수하기에는 너무 네, 네. 큰 금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때 네. 가서는. 그래서 재개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이 가치는 뭐냐면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사업이 될성 싶은 우선 좋은 네, 지역에 네. 그런 곳 쪽에 사서 나중에 사업이 됐을 때 이익을 가장 크게 누리는 게 그게 투자예요. 투자 겸 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아들 예비 며느리하고 사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네. 뭐 이게 얼마나 상승 여력이 있는지도 솔직히는 잘 계산도 안 될 거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정말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매주 네. 수요일 날 이렇게 세미나를 하니까요. 네, 악착같이 뭐 오후에 좀 반차라도 내든지 월차를 네. 내든지 해가지고 네, 네. 꼭 한번 세미나 오셔서 이런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네. 그럼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잠깐 뭐 몇 년 동안 좀 빌라에 머무는 게 그게 뭐 대수겠느냐. 차라리 좋은 지역에서 내가 머물러서 7, 8년 후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거에 대한 가치, 미래를 상상하면서 네. 첫 신혼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팁은 그래요. 네. 만약에 내가 거주하는 거를 조금 더 좋은 지역, 나중에 향후에 뭐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야말로 거주가 아닌 무조건 투자로 해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투자를 하되 전세 끼고 뭐 하면은 뭐 네, 네. 뭐 좀 모아타운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데는
뭐 7억, 8억 이렇게 들어가요. 실투자 금액이. 근데 네, 좀 사업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좀 사업이 될 가능성 있다라고 하면 한 네, 4억대 중반 정도로도 투자가 되거든요. 아, 그럼 나머지 잉여 자금, 왜냐하면 여기 10억이 있으면은 어쨌든 대출 좀 끼겨라도 네, 살려고 네. 했던 자금이 있으니까 네, 그 네. 자금을 갖고 뭐 쪼개가지고. 반전세나 뭐로 해서 살면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비싸잖아요. 네. 그죠? 새 건 비싸요. 하지만 반대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 상당히 쌉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면 거주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강남에 살지만 네.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서가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향후에 그 애들 교육 생각해서 강남에 머물되 재건축 아파트에서 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연동으로 아파트가 됐을 때 입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7, 8년 동안은 이렇게 강남에서 머물다가 또 넘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자양동 뭐 새 아파트가 됐는데 시세가 얼마더라. 그러면 그거를 팔고 또 강남에 또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어 뭐 저쪽 수서나 뭐 이러나 이쪽 해서 네, 네, 재건축될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 가격이 만만하더라라고 하면 그거 네, 팔고 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재개발에 성공을 하고 한 번은 재건축으로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도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살다 보면 강남에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을 내가 계속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네. 비록 내가 전 월세 산다고는 하지만은 거기에 네. 머물게 되면 관심도 있고 아 여기가 재건축이 언제쯤 될 것 같다는 그런 소스 정보들이 다 내가 알게 돼요. 네, 이제 네.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강남의 입성이 이제 한 쿠션 먹고 다시 강남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지 않나 싶으니까요. 아이고. 꼭 자녀분들이 네, 세미나에 네. 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네.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래야 아시겠죠? 되겠네. 의논 좀 많이 해봐야 되겠네. 네네네 해서 꼭 네. 손잡고 한번 네. 꼭 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민하셨던 그 7호선 라인의 두 아파트를 비교해 드리면서 한 아파트가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투자 가치 한 7, 8년 후를 살펴본다면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입지가 좋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전제품 보는 것보다 결혼을 앞두고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세미나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자녀분께 일정도 좀 전달해 주시고 세미나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계속해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그 관리처분난 재개발 현장에서 네, 지금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데요. 네, 네, 그 재개발되는 동안에 살 수 있는 대체주택으로 네, 자양동에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취득세 중과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또 어떤 곳에서는 일반 과세라고 하기도 하고, 네.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기분 네. 좋은 고민 내용이네요. 이제 관리처분 재개발지에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개발이 되는 동안 내가 대체주택으로 자양동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알아보니까 이게 세금이 뭐 중과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요. 야, 이 대체주택 하면 우선 우리 시청자님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내용을 조금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만약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어요. 받은 이후에 내가 이제 요 주택,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사업 시행과 인가 받고 또 관리 처분 받고 하게 되면 이제 이주를 해야 되고 또 철거를 하고 이제 막 공사를 하게 될 텐데 내가 들어가 살 집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살 집에서 매입을 해서요. 이 대체주택이라는 거를 매입을 해서 거주를 1년 이상을 채우고 1년 이상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다른 데 뭐 이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준공이 나서 준공 안에 3년 안에 얘를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사업 시의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매입할까 말까를 많이들 고민하는데 조금 안다 싶으면 대체주택을 다 구입을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뭐 가격이 올라도 세금은 안 낸다고 하니까 12억까지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대체주택으로 매입을 할까 하는데 취득세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면 8%고 그게 아니면 1에서 3%인데 취득세가 중과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이 대체주택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1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매입하면은 1년 이상만 거주하면은 준공 후 3년 안에만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더라라고 한 거는 양도세 얘기였어요. 자, 근데 말씀하시는 건 이제 취득세라는 중과. 그럼 서울이 지금 다 조정대상 구역이니까 뭘 사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8%를 내게 되는데 내냐 안 내냐 이게 궁금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자, 이거는 아까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소득세법에서 관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에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지방세법에서 이제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에 28조의 5에 문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아까 관리처분 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대체주택에서 양도세는 사업시야 인가 이후에를 사도 된다. 근데 이런 그 대체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이제 중과하냐 안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에 의해서 일시적 2주택이면은 내가 이걸 팔 거야 3년 안에 그래서 이걸 살 때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거든요. 이 요건에 맞춰서 지금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리처분이 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까 거주를 하시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네. 내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시적 2주택상 기본적으로는 중과가 안 돼요. 일반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 시청자님은 중과가 안 됩니다. 네. 그냥 1에서 3% 일반세율이니까 편하게 매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 말고 또 다른 분은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관리처분 알 당시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그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거주는 했는데 내 집에서 안 하고 그 지역, 구역, 재개발 나는 구역 안에 다른 집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 그래도 적용이 되냐라고 한다면 적용이 돼요. 자, 그것까지. 자, 그러면 또 질문. 다른 분은 그런데 내가 여기에 거주를 안 했어요. 그래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냐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관리처분이 득하고 나서 3년 안에 철거가 이루어지면 일단은 철거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관리처분 나서 대체적으로는 다 뭐 1년 안쪽으로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에서 3년 안에 철거가 된다면 일시적 2주택상 소멸이 되는 거니까 철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된다. 즉 거주하시는 분, 내 집에서 거주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무조건 그냥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서 대체주택에 대한 취득을 할 때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거주를 안 한 분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이 난 이후로 3년 안에 철거가 된다면 만에 하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토해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3년 안에 철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적용이 된다. 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은 양도세가 이제 취득세에 대한 그 일반세율을 이제 내고 하시면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소리가 한층 밝아지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중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체주택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일러드렸으니까 혹시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도 고민되시는 부분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강남구 역삼동에 역삼 아이파크 11평하고 네.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한강 메트로자 2단지 34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둘 다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역삼동 아이파크를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 역삼 아이파크를 만약에 비과세 받으려면은 네. 또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지금 거주는 그럼 한강 메트로자이에서 하고 계세요? 네네. 역삼 아이파크를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006년에. 2006년에 매수를 하셨고, 그럼 한강 네. 메트로자이는 몇 년도에 매수하셨어요? 한강 메트로는 2001년에. 2001년에요? 더 먼저? 네. 네. 한강 메트로자이를 먼저? 2020년 1월에. 20년. 예. 2020년에 그러니까 6년 전쯤에 한강 메트로자이를 매수하셔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네. 두 개를 좀 투자 가치 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신 거고, 역삼 아이파크를 비과세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볼게요. 우선 지금 역삼 아이파크를 갖고 있어요. 네. 네, 근데 평형이 몇 평이죠? 여기 11평이요. 11평. 역삼 네. 아이파크라는 주택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포 걸포 근처에 이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양권을 2020년에 매입을 했고 실제 준공 나서 입주된 거는 아마 2023년일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3년이다. 이게 일석이주택 기간은 이제 3년이에요. 그러면 2023년 12월이다. 그죠? 그러면 2026년 12월까지 요 종전주택을 팔면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시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마 그 때문에 연락을 주신 것 같고.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이걸 그 역삼 아이파크를 매도하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데, 지금 대략 한 시세는 한 10억 될 거예요. 근데 이게 11평짜리라고 했어요. 네. 불량 원룸인데, 이게 그래요. 이제 이 작은 그 11평짜리 원룸 자체가 정말 가족들이 그 이제 애들 커가면서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비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물론 수요자들은 있어요. 이거를 찾는, 그죠? 근데 그 수요자들은 장기적으로 가지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주택을 뭐라고 하냐면은 임시 머무르는 주택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시세가 변화무쌍하게 막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또 때로는 이 그 11평짜리 아파트가요,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많이 거래가 됩니다. 즉 월세, 뭐 월세 한 150, 160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일시적 2주택 상황 속에서 파는 게 좋냐, 그렇지 않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아까 매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네. 만약에 이거를 비과세를 받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주 손쉬운 방법은 김포권 언젠가 얘가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까 팔기 전에 얘를 팔고 얘를 나중에 팔면 돼요. 자, 근데 우선 지금 김포에 있는 아파트는 거주용으로 매입을 했고 지금 잘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일단 그 혜택을 보고 일단은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만약에 이게 24평이나 뭐 30평대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좀 고민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팔아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왜 시세가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김포 거를 또 매도 계획도 세워보는 것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얘를 매도 후에 이제 자금이 또 생겼어요. 예를 들어. 예, 그러면
조금 더 좀 나은 입지로 해서 좀 이렇게 좋은 똘똘한 한때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물론 이제 얘를 매도했으니까 얘를 다른 거를 또 투자용으로 뭘 사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김포의 걸포동에 있는 아파트가 아무리 김포 골드라인 근처에, 걸포역 근처에 있다고 손치더라도 오르는 건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얘를 우선 강남구 11평짜리를 팔고, 그 다음에 이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조금 더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들여다보면 어떨까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서울로 들어왔을 때 아파트 상승 여력이 괜찮은 거. 물론 이제 자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마곡 쪽은 좀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방화동이나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도 오래된 거, 그런 쪽은 큰 의미는 없어요. 저는 뭐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좀 지역적으로 자꾸 조금 안으로 들어와서 이쪽 뭐 염창동이나 이쪽 뭐 목동 위쪽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조금은 눈여겨 보시고 좀 겨냥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거예요. 일단은 강남의 아파트 아깝게 생각지 말고, 일단 네. 시세석이 많이 난 상태에서 지금 매도해도 충분히 더 오르려는 그 가치 상승분이 없으니 매도를 해도 된다. 그거는 결국은 일석이주택 혜택을 반드시 누려라. 그죠? 네. 이제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이거로 인해서 또 다른 뭐를 투자를 할지 말지 그거는 차후 문제이긴 하는데, 만약에 다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한다면 김포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를 조금 더 추가로 자금을 올려서 좀 매입을 계획을 해봐라. 요게 가장 좀 효과적이,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효과성이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시적 이주택 상황, 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매도 계획 세우셔서 그 시기 넘지 않게 매도되길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그 마포구 중동 현대 1차 33평을 보유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거주 중인데요. 네.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네. 아니면은 이거를 매도를 하고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그 도레울 파크뷰 33평을 매수하는 게 어떨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제가 직장이 그 마포구 연남동 쪽인데요. 네. 그 도레울 파큐브가 준 신축급이고 그 향후에 그 지하철 뭐 개통도 있다고 들어서 혹시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지 네. 고민이 돼서 전화 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거주는 마포 중동 현대 1차 32평형에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네. 이제 향후 전망이 먼저 궁금하고, 만약에 이걸 매도하고 조금은 그래도 좀 신축 아파트에 속하는 고향 도레울 네. 파크뷰로 이사를 가보면 어떨까까지 한번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질문 내용이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가면 어떠냐인 건데,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정말 말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래요? 안 하시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해요. 자, 볼게요. 우선 지금 서울 중동이라고 했고요. 네. 지금 아까 현대아파트라고 했나요? 네. 자, 뭐 그 뭐 현대 신축급은 아닌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중동,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그 근처 있는 아파트예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그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업무지구가 있는 상태에서 DMC에 있는 아파트 좀 많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또 여기 가재울 뉴타운도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이쪽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는 목적 자체가 뭐 DMC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시청자님은 연남동 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즉
직주 근접인 서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가치는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고 향후 전망이 밝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얘를 조금 팔고 가려는 부분은 조금 더 새 거고, 그죠? 그리고 네. 나중에 뭐 지하철도 들어온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자, 지금 이제 눈여겨 보죠. 여기의 위치 자체가 이제 DMC역, 또 여기 저 경의중앙에서 가자역 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재울 뉴타운에 대한 그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도 있고, 또 성산 시형 아파트도 재건축을 이제 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이 감싸안고 있는 요 아파트 단지야말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은 여기 비싸, 여기 비싸, 여기 비싸라는 측면에서 갈 수 있는 어떤 대체제 역할을 하는 아파트 단지다. 그래서 가격이 절대 빠지지 않는 아주 그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단 버린다는 것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또 생활환경 자체가 이쪽 기본적으로 이제 공원, 월드컵 공원부터 해가지고 하늘공원 뭐 여러 가지 공원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 거주 환경적으로는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구 안에서도 보면은 이 마포구 전체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공덕부터 여러 가지 애호구부터 이쪽 라인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종로 중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의도에 대한 부분에 직주 근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주거지로서 역할을 하되 좀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좀 쾌적한 뭐 이런 부분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거를 좀 선호한 분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마포래도 이쪽 그 DMC 근처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한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동에 있는 아파트든 그야말로 그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에 있다. 그걸 버리고 지금 아까 동쪽에 있는 뭐 아파트를 보시는데 사실은 이거죠. 생각하시는 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냥 도래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창릉 신도시라는 부분이 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단지의 신도시 되는 아파트 속에서의 현재 그래도 신축을 몇몇 유지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로 가면 어떠냐. 또 지하철도 이제 고양선 해가지고 여기도 언젠가 개통이 되겠지 하는데 이 착공 시기가 사실 올해 계획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착공이라는 게 항상 계획보다 늦습니다. 근데 하고 나면 보통 이제 5, 6년에서 한 7, 8년까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는 실제 이 그 고양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로 따진다면 대략 한 2032년에서 33년까지 가요. 그럼 지금 2026년이니까 굉장히 상당히 뭐 6, 7년 이상을 좀 걸려야지만이 지하철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딱 갔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지하철은 없고 뭐 그냥 완전히 지금 전혀 어떻게 보면 교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가 창릉 신도시 들어온다고 그래서 나도 가격 따라 올라갈래 라고 한다고 손 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창릉 신도시에 플러스 알파로 교통이 개선해야지만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가서 좀 가게 된다면 굉장히 후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을 떠나지 마라. 중동에 대한 부분을 너무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너무 약하게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고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상 다른 시청자님 또 그 사연을 좀 듣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조금 저기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고양시 그 덕양구 고양시 차지하고 있는 이 입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요. 기본적으로 일산이란 곳이 있고 더 위로 가면은 파주 운정 신도시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여기
이 그 3호선 라인의 원당 그리고 화정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처음에 일산만 보더라도요. 옛날에 일기 신도시 했을 때 분당보다 더 가격이 높았어. 왜냐면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공기가 좋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지금은 결국은 분당하고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벌어져 있어요. 강남하고의 어떤 접근성을 따졌을 때는 이게 완전히 이제 너무 멀죠, 사실은.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장릉 신도시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아까 얘기대로 이쪽에 있는 일산부터 해서 파주운동 신도시 또 이쪽에 있는 모든 그 아파트 단지들이 안고 있는 가장 숙제는 일단은 교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남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부분이 가격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근처 새 아파트보다는 더 낫겠지 아니면 뭐 근처에 있는 다른 신도시급이 아닌 아파트보다는 더 유리한 곳에 있겠지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향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시세만큼은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3호선 라인에 예를 들어 원당 근처다, 뭐 화정 근처다, 또 뭐 이 행신동이다. 여기가요 가격들이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안 올라요. 계속해서. 자,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조금 새 거고 뭐 하니까 이쪽으로 갔을 때 가격 상승 여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이 항상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울을 버리고 덕양구 고양시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시장이 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좀 그런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그거를 좀 당부드리고 싶으니까요. 그냥 네. 현재 아파트에 머물러라. 현재 아파트 말고 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좀 더 비싸서 뭐 어디로 갈까를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가격을 뭐 더 낮춰서 다른 데로 움직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네. 네. 하여튼간 잘 알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작부터 그냥 확실하게 정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까지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사에 대한 마음은 조금 접으시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거주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들 듣고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남지요. 조금 자세한 투자 이야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 이야기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뭐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사실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계산 방식이 사실 있어요. 지금 한강변 소액 투자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물건, 빌라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빌라 시세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또 실투자 금액이 있을 거고 향후에 상승 가치,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몇 군데를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분을 하고 좀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은 투자가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민도 사실 세미나를 통해서 다 풀어드려요. 워낙 저희 이제 방송 18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거기서 다 제가 쿨하게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운동 생각해서 오시고 또 여러분 머리 말끔하게 가는 세미나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4월 15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까지는 좀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비 피해 없도록 꼭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